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09화 시볼 1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거의 3년 된 거대 떡밥이 풀렸습니다. 빠르의 몸속에 숨어들었던 걸로 추정되던 추위의 불이 오늘 연재분에서 등장한 것이죠. 그동안 카더라만 무성했는데 작가님이 흰 눈썹과의 대결에서 이걸 풀어버리시네요. 진심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은 추위의 불을 중심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빠르는 흰눈썹에 보호막에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됐었죠. 흰눈썹은 빠르의 시신을 조종해서 아랑사와 아비사를 빼내올 계획을 깨끗하게 접습니다. 빠르가 생각보다 더 위험한 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빠르가 산군보다 여러 면에서 약했기 때문에 흰눈썹도 빠르를 잠시 얕잡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흰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흰산의 영역 안으로 자신을 밀어넣어 버렸죠. 결국은 빠르에 대해서 깔끔하게 죽여서 시체를 이용할 만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고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위험한 놈이고 아루의 자식인 만큼 언제라도 기상천외한 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흰눈썹은 빠르를 자신의 발밑에 눌러놓고 불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몇 화 전에 순식간에 범 서너 마리를 잿덩이로 만들어버렸을 만큼 강력한 불인데요. 최대 한도로 모은 흰눈썹의 불주먹이 빠르의 목 부분을 강타합니다. 순식간에 빠르는 온몸에 불이 번져서 비명도 못 지르고 새카맣게 타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새카맣게 타버린 빠르의 목구멍 속으로 전부 다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흰눈썹은 눈앞에서 벌어진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면서 현실인지 착각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흰눈썹은 빠르에게서 과거 산군에게 느꼈던 화기를 감지합니다. 그것은 바로 추위의 불이었죠. 자신이 아무리 때려도 끄떡하지 않았던 산군조차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불이 빠르에게서 느껴진 겁니다. 잠시 추위의 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귀신의 왕 구망이 항마병 대장이 된 추위에게 하사했던 불이었죠. 추위는 자신의 강한 신체로 그 불을 제어했고 아마도 항마전 때도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을 겁니다. 재생벌레와 더불어서 추위를 사기캐로 만들었던 아이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흰눈썹 입장에서는 고작 자신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비리비리한 범 따위가 통제할 수 있는 불이 절대 아니었죠. 흰눈썹은 자신이 뭔가 기력이 쇠해서 헛것을 본 것 같다고 재차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 순간 흰눈썹은 자신의 왼쪽 발에 달라붙은 작은 불꽃을 발견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마구 밟아서 꺼트리려다가 신발재로 찢어서 빠르 쪽으로 던져버리는데요. 천남성을 자비 없이 태워버렸던 그때 그 모습처럼 흰눈썹의 발에서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과거 상황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에 추위의 불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추위의 불이 계속 등장할 텐데 지금 시점에 당시 상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당 영상 내용을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뼈다귀 추위와 빠르가 싸우던 장면부터 돌아보죠. 천남성의 독을 맞고 정신 차린 추위는 불의 씨앗을 던져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날뛰던 미친 새들은 재가 되어버렸고 천남성도 불타 죽었습니다. 반송장이었던 추위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추위에게 몇 대 맞고 반죽음이 돼서 뻗어있던 빠르에게도 슬슬 불씨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케가 등장해서 이 불씨를 밟아 꺼버리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열받은 불씨는 더욱더 험하게 타올랐고 무케는 강렬한 화염에 휩싸이고 맙니다. 추위는 순간 당황합니다. 자신이 죽어갈 때 아이들과 무케가 자신을 살려줬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무케를 구하기 위해서 다가가 보는데 이상하게도 추위가 가까이 가면 불꽃은 더 강렬하게 불타올랐습니다. 불의 주인인 추위가 다가가면 불이 더 날뛰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 순간 나주가 등장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무케를 구해냅니다. 무케에게 붙어있던 불을 자신이 모두 흡수해서 빨아들이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불을 흡수한 나주가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 힘을 짜서 무케를 빠르 쪽으로 던지죠. 추위는 빠르 쪽으로 던져진 무케를 향해서 허겁지겁 달려가는데요. 눈치 없는 빠르는 추위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무케를 이용해서 인질극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추위에게 진짜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 순간 나주가 추위를 말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나주에게 붙어있던 불이 추위가 가까이 접근하니까 또 발광하듯이 타오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무케에게 다가갔을 때와 마찬가지 현상인데요. 불을 조종하는 추위가 전혀 불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불 혼자서 미쳐 날뛰는 것이죠. 추위는 무케의 보호자로 보이는 나주를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다가 결국 자신의 왼쪽 팔로 불을 사용하는 오른쪽 팔을 눌러서 강제로 불씨를 꺼버리는데요. 이것이 추위가 마지막으로 불을 쓰는 장면이었습니다.
의미심장한 장면이 바로 다음 컷에서 나오죠. 기다란 불꽃 하나가 빠르의 코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 장면 이후로 추이는 불을 쓰는 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은 흠원들을 불로 제압하려고 했지만 불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는 모습도 나왔었죠. 그렇다면 추이의 불이 빠르에게 옮겨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불이 왜 추이가 다가가면 미쳐 날뛰었는지 대충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추이에게 이식된 무커의 팔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추이의 불은 과거 무커와 싸울 때도 여러 번 맥을 못 추고 꺼졌습니다. 불의 씨앗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속성이 상극인 무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이에게 붙어있는 무커의 팔이 가까이 갈 때마다 불의 씨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더욱 발광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추이가 결정타를 날리죠. 나주에게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잡아버린 겁니다. 알고서 한 건지 무의식 중에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불의 씨앗 입장에서는 이제 도망갈 곳도 없고 숨 넘어가기 직전이 된 거죠. 이때 불의 씨앗은 탈출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불의 씨앗은 일단 불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을 찾았을 것 같아요. 마침 한 군데가 있었죠. 율죽에 찔려서 불의 기운이 남아있던 곳, 바로 빠르의 목구멍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율죽은 강력한 불의 기운을 갖고 있고 과거 산군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추이의 불을 이끌어낸 것도 바로 율죽이었죠. 결국 불의 씨는 추이를 떠나서 빠르의 콧구멍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숨어드는 데 성공합니다. 흰눈썹에 따르면 구망의 불이 몸속에 있었다면 멀쩡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빠르가 추이처럼 신체로 불을 억누를 만한 피지컬은 아니죠. 그렇다면 애초에 빠르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불 속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닌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에게 불의 기운이 들어갔다는 간접적인 떡밥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첫 번째는 빠르의 언급입니다. 고원의 성에서 추이 무케와 함께 잠을 자던 빠르가 이상하다,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이제 안 춥네? 라고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몸 안에 불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기가 돌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비해서 추위를 덜 타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빠르가 기술을 시전할 때 주변에 눈이 녹는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추오와의 대결을 돌아보죠. 빠르는 아랑사와 아비사에게 달려드는 추오를 잡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에서 호도협을 사용합니다. 호도협은 온몸의 기를 응축시킨 후에 터뜨리면서 멀리 뛰는 기술인데 눈이 녹는 묘사가 있었다는 게 특이한 점이었죠. 외부로 화기가 발산되었다는 말인데 이것이 추위의 불이 빠르의 몸속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위의 불이 빠르 몸속에 들어간 후에 율죽의 불이 한 번도 터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빠르의 목에서 마지막으로 불이 터졌던 것은 비익조 때인데요. 무케를 비익조로부터 구해냈지만 워낙 신체적으로 무리를 한 탓에 억제되어 있던 불이 다시 터져나왔죠. 신기하게도 그 장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불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무리가 된 경우는 굉장히 많았었죠. 추이에게 지옥 훈련을 받을 때도 그랬고 일꾼 항마병한테 졌을 때도 그렇고 추오와 1대1 혈투를 벌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몸이 무리를 했으면 불이 터져나와야 할 법도 한데 전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빠르 몸속의 불의 씨앗이 율죽의 화기를 통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추이의 불에 대한 과거 내용들을 한번 싹 잡아 정리해 봤고요. 이제 다시 오늘 연재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떡밥들이 맞든 안 맞든 빠르의 몸속에 추이의 불이 들어있다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추이의 불이 특이한 점이 있다면 숙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스스로 힘을 발휘해서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빠르가 흰눈썹으로부터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스스로 기어나와서 흰눈썹을 공격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라, 근데 과거에는 왜 그런 장면이 없었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돌아보면 추이가 산군 무커와 싸울 때도 불의 기운이 마지막으로 발악한 장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추이가 무커의 푸른불 술법 2방을 연속으로 맞고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추이의 몸이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여 버립니다. 마치 불의 씨앗이 추이에게 마지막 힘이라도 실어주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나오죠. 만약 저때 무커가 없었다면 산군은 저 화염에 의해서 크게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추이의 불마저 우습게 꺼버리는 무커가 있었기 때문에 추이의 불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픽 꺼져버리고 말았죠. 정리하자면 직접 불씨가 뛰쳐나와서 싸운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숙주에게 위기가 생기면 불의 기운을 더 강하게 해주던지 화염체로 만들어주던지 뭔가 역할을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불의 씨앗은 감히 자신의 숙주를 죽이려고 한 흰눈썹을 공격합니다. 흰눈썹은 자신 또한 불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추위의 불이 같은 편인 자신을 공격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살려두지 않겠다는 듯이 맹렬한 불꽃을 휘날리면서 흰눈썹에게 달려들죠. 흰눈썹은 추위의 불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지만 불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방어막을 발동하는데 불의 공격력 앞에 방어막은 마치 유리그릇인 마냥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불이 처음부터 노렸던 그 부위, 흰눈썹의 왼발을 강력하게 타격하면서 이번 화 끝이 납니다. 감히 너 따위가 날 막아? 라는 불의 의지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불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는 흰눈썹이 퇴각하거나 난조가 개입해서 흰눈썹을 빼내 도망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은 멀리서 불을 보고 달려온 무케가 불을 꺼트리겠다면서 이를 키울 수도 있겠네요. 흰눈썹과 빠르의 첫 대결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다음 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추위의 불이 빠르에게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댓글들이 참 많았는데요. 3년 전 연재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장면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호영 독자분들의 요즘 수준은 굉장히 후덜덜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되어 가는데요. 제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얼마 전에 1000만을 넘었습니다. 독자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기여는 한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스토리 정리하고 주간 스토리 영상 외에도 각 캐릭터들이 가진 사연들, 입장들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호영을 즐기실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나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됐죠. 흰눈썹조차 도망가기 바쁜 그 지옥의 불덩이를 나주는 어떻게 버텨낸 것인가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왕눈이가 나주 포지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독자들에게 나주가 살짝 잊혀진 감이 있었죠. 무케가 나주를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그래도 행복한 시간대였죠. 그때가 눈 내린 겨울이었고 지금도 아직 겨울이니까 작중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케는 나주가 불타 죽은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죠. 아저씨 대체 언제 오냐며 이제 얼굴 기억 안 난다면서 서서히 잊어가는 모습입니다. 무케는 이제 빠르와 왕눈이 부하범들에게 이쁨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죠. 나주도 마지막 순간 빠르에게 무케를 맡기면서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주가 추이에게 우리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살려주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까치목골에서의 기억을 되찾은 추이가 무케를 만났을 때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케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나주의 희생 덕인 거죠. 무케가 나중에 커서 추이가 아빠를 죽이고 왼팔을 이식했다는 것이나 나주가 추이에게 불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추이는 벌써 알아버린 상태입니다. 무케가 자신과 혈투를 벌였던 무커의 새끼라는 걸요. 언젠가 무케도 알게 될 텐데 과연 무커와 나주의 죽음이 추이와 무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이의 불씨를 얻게 된 빠르의 향후 성장에 대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추이 형님 흰산에 돌아오시면 훈련 더 빡세게 받고 사자 후 배워서 화염 사자 후 뽑는 괴물 호랑이 빠르 되자 라고 하는데요. 이 댓글처럼 빠르가 만약 추이의 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불 기술들마저 마스터한다면 순식간에 파워 레벨이 급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이가 사용하던 불 기술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첫째로 불을 이용한 직접 타격입니다. 근거리 타격 시에 강력한 불로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죠. 흰눈썹이 사용하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습니다. 두 번째로 불을 이용한 분신술이 있습니다. 불을 이용해서 분신을 만들어서 상대를 교란하는 기술이죠. 추이와 바쿠 둘 다 요긴하게 써먹던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 불 채찍 기술입니다. 산군이 추이에게 유일하게 당했던 불기술이기도 하죠. 긴 화염을 마치 채찍처럼 만들어서 직접 타격하기도 하고 밧줄처럼 올가매기도 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염체와 불덩이 던지기가 있습니다. 화염체는 온몸을 화염으로 두르는 변신인데요. 추이는 화염체 변신 후에 불덩이를 직접 상대방에게 던져서 타격을 입히는 기술까지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빠르의 기존 기술들에 불을 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곰발의 불기술을 응용한다면 무커의 푸른불 술법처럼 붉은불 술법 혹은 불곰발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네요. 만약에 빠르가 정말 추이의 불기술을 배운다고 가정하면 이걸 가르쳐줄 사람은 추이뿐일 것 같아요. 앞으로 추이의 불이 빠르의 성장에 어떤 재료로 쓰일지 엄청 기대가 됩니다. 불을 마스터하고 폭주 능력까지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최소 바쿠 정도의 타이지급까지는 싸워볼만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